예, 트레이더들의 수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식 투자 잘 하는 제 주변 분들 이야기를 좀 나눈 걸 제가 이제 정리하는 방송인데요. 향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고 했으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토크도 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내용들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참여한 분들은 총 6명이고요. 뭐 전부 다 이제 증권사 한 번이라도 적을 둔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출신도 있고 전직 그리고 현재 증권사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전직 증권사에 있다가 지금 이제 트레이더에 있는 분들도 있고 투자 성향은 조금씩 다른데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성향이 조금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투자, 트레이딩 병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섞여 있었고 다만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거 보고 어떤 투자에 참고라기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투자 성향을 말씀드려야 이분들 이야기하는 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한 분은 가치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데 대신 목표가 도달하면 철저하게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두 번째 분은 장기 투자인데 이게 종목 잘 안 바꿉니다. 한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세 번째 분은 트레이더 모멘텀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분이고 마지막은 역시 또 가치 투자인데 약간 이제 장기보다는 중기 투자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분은 제가 따로 보여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각자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선전하고 있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관리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안 좋다. 모멘텀 투자하는 분이죠. 4월에 상당히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분은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보여.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조선업종 비중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수익 관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분들은 뭐 그저 그렇거나 안 좋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지수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4월 한 달 동안 놓고 보면 코스피가 2% 조금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거의 2배 정도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멘텀 투자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장세 자체는 좀 고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봤더니 한 분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료를 다 장악해버렸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전쟁을 가장 좀 비중 있게 이제 영향을 준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분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비중 높다는 분 시장 자체는 별 문제 없다. 오히려 종목에 따른 대응 문제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니까 제가 이런 표현 드릴 수 있는데 좀 재수없어 보이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은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말라서 이제 거래대금 보면서 종목들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법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말라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을 사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고 마지막 분은 중앙은행 정책. 그러니까 이제 긴축 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국가들이 긴축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선뜻 매수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국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코로나 국면 이후에 늘어났다가 지금 1년 이상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약간 흘러내려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와야 시장이 지탱이 될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극히 일부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후에 이제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이제 A 투자자분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재료가 다 노출이 됐는데 주가는 되게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분은 이건 제가 아까 초장기 투자한다라는 분 이분은 잘 모르겠다. 변수가 워낙 많아서 뭐 알 필요도 없고 종목이 중요하니까 뭐 별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 위주로 많이 한다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당장 큰 자금 유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은 이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형 종목을 한다라는 분이죠.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긴축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기에 따른 반응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 불가 2명, 계속 이럴 것 같다 1명, 좋아질 것 같다 1명, 이게 좀 갈립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하고 달라요. 이전에는 올라가고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각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물어본 게, 좋게 봤는데 되게 못 가네?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이게 잘 갈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거,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A 투자자는 화학, 그 일부 종목들은 실적 감안해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못 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분은 건설주. 그러니까 정책, 실적 증가 요인 이런 거 고려해 봤는데 주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분은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투자한다라는 분. 이분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이즈 영향을 계속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밖에 어떤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너무 중구난방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은 금융.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을 또 해야 되고,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주목도가 있을 법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좀 더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업종별 등락을 봤더니 건설은 그래도 선방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도 선방을 했고, 반면에 이제 화학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화학 업종이 분야가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화학으로 묶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대부분 다 선방을 했거든요. 반도체도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는 코스닥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빠졌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래도 이거 선방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노이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도 대응해야 된다. 이제 하락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기회다. 이건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기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다는 이제 대응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밸류에이션, 실적, 이 두 가지만 보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보고 시장 주변 보지 말고 이제 주식에 대한 기본 실적과 현재 가치, 이것만 보고 집중하자라는 거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분은 이제 종목 장세인데, 어쨌든 제한적인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돌아가는 업종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은 욕심을 내기는 쉽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뭐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꾸준하게 연금처럼 자산을 좀 골고루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분산 투자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뭐 실제로 좀 싸다라는 관점은 이해는 되죠. PER이나 PBR 기준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싸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이 가치가 실적이 나빠진다라면 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적어도 현재 실적 대비는 지금 주가는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끝으로 이제 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물어봤더니, 현금 흐름을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하고, 현금을,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그렇게 이제 모르고 이거 혹시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거 갖고 투자하지 말고 철저하게 아는 거에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은 경기하고 주식 너무 연결하지 말고, 주식이 좋으면 결국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실적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변에 어떤 재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자. 그냥 종목만 보자. 이런 관점이고, 이제 세 번째 분은 할 말이 없다.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증시 부진은 공부할 기회고,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가 공부는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주식 어차피 1, 2년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럴 때 좀 주식 또는 종목에 대해서 정보 공부 많이 해두자. 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한 분 이제 안 한 분이 있잖아요. 예, 이분을 제가 좀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독특하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상황 안 좋다. 매크로를 비롯해서 좋은 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 계좌에 대해서는 싹 다 비었고 잡주 정도라고 불리우는 종목들 일부 매매하는 정도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주목하는 변수로는 삼성전자 지금 뭐 수율 문제라든가 파운드의 경쟁력 뭐 인텔도 지금 여기 뛰어들고 있는 상태 더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이즈가 너무 많은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저렇게까지 매도하는 거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다. 단지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봐서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로 맞는 거다.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있다가 아니라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은 좋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또 더군다나 이제 환율 효과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착시일 수 있고 그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저평가 많이 빠졌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증시는 계속 안 좋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심지어는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그 사이에도 물론 이제 당연히 제법 강한 시도가 나올 거고 그 폭이 뭐 20%가 넘는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약한 장으로 보고 있고 어쩌면 상상 이상의 낙폭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셔서 이분 거는 제가 따로 뽑아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이분 내용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안부차 이제 인사드렸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으니 핑계김에 한번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볼까라고 해서 이제 듣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트레이더들의 대화가 이제 언젠가는 토크가 되겠죠. 제가 원래 이제 빵집 토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것도 이제 유튜브 버전의 토크도 또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또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조만간 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트레이더들의 수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